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통수를 추론하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상적인 사례에서의 개통 발생 추론과 개통 발생 추론에서의 주요 개념들인 공유 파생 형질, 그리고 단개통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의 개통 발생 추론, 외군 분석, 단순성 분석 및 수렴 진화와 역진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화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앞서 고려했던 이상적인 사례에 부수되는 모든 특수한 조건들이 부족합니다. 첫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들이 파생된 공통조상의 특성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유사한 진화적 특성은 때때로 다른 계통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셋째, 진화적 특성은 일단 진화한 후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때때로 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공통조상으로부터 변형된 세 종의 영향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영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특성을 그림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의 진화적 관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 종의 영향 중에 어떤 두 종이 나머지 한 종보다 서로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세 종의 영향에 가장 최근에 공통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종들 사이에 다른 특징들 중에 어떤 것이 공통조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파생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룩덜룩한 엉덩이는 B와 C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식별하는 공유 파생 형질일까요? 혹은 얼룩덜룩한 엉덩이가 조상들의 특징이었고 점이 없는 엉덩이는 A종 특유의 파생된 특성이어서 관계를 분류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요? 다음의 그림은 그들이 공유하는 특징에 따라 그 종을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 갈색의 다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같은 분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닥치는 대로 겹치는 집합을 형성합니다. A와 B는 어두운 꼬리를 공유하고 B와 C는 얼룩덜룩한 엉덩이를 공유하고 A와 C는 뿔과 얼굴의 무늬를 공유합니다. 이는 특성들 중 일부는 독립적으로 한 번 이상 진화했거나 일부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계통에서 이러한 특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외군 분석과 단순성 분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둘은 영향의 진화적인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중 하나씩을 제공합니다. 외군 분석은 진화의 역사적 재구성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종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내군의 친척이어야 하지만 내군의 구성원들보다는 덜 가까워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우리의 완전한 재구성에 있어서 내군이 단개통군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된 가장 단순하게 가능한 외군 분석에서 단지 하나의 종의 외군을 추가합니다. 우리는 외군의 계통이 내군을 발생시킨 계통으로부터 분기된 이후 외군 계통에서는 진화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곧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가정은 내군의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의 특징들에 대해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내군에서의 세 개 종들 사이의 관계에는 세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A와 B는 자매종일 수도 있고 A와 C가 자매종일 수도 있고 B와 C도 자매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을 가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논의할 몇 가지 기준 중 첫 번째인 단순성 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합니다. 단순성 분석에서
가장 적은 진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가설을 선호합니다. 각 가능한 트리에서 각 특성을 평가하여 끝에 있는 종들 사이의 특성 상태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화 시나리오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설에 요구되는 진화적인 변화의 총수를 더하고 총합이 가장 작은 가설을 식별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 영상에서 다루는 영양의 3가지 가능한 개통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개통수에서 각 특성에 대한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는 그림의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갈색 다리는 4군에 포함된 3종의 영양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3가지 가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진화적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즉 4군에 포함된 영양들의 마지막 공통 조상에서 갈색 다리가 출현합니다. 얼룩덜룩한 엉덩이는 외군에서 발생하고 내군에서는 오직 한 종에서만 상실되므로 모든 3가지의 가설은 다시 적어도 하나의 진화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종 A의 최근의 조상에서 얼룩덜룩한 엉덩이의 상실입니다.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는 3가지 가설 모두에서 동일한 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줄무늬 다리와 얼룩덜룩한 엉덩이는 우리의 분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특성입니다. 나머지 3개의 특성은 유익합니다. 어두운 색상의 꼬리의 분포는 가설 1하에서의 단일의 진화적 변화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 A와 B의 마지막 공통 조상에서의 획득입니다. 그러나 가설 2와 3에서는 2가지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변화들은 종 A와 종 B의 최근의 조상에서의 독립적인 획득 혹은 종 C의 최근의 조상에서의 손실에 의해 따르는 4군에 포함된 영양종들의 가장 최근의 조상에서의 획득입니다. 뿔과 얼굴의 색상의 분포는 가설 2에서 각 특성의 단일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설 1과 3에서는 각 특성은 2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각 가설하에서 요구되는 진화적 변화의 총수의 최소값을 세어보면 가설 1의 경우에는 7, 가설 2는 6, 가설 3에서는 8개의 진화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성 분석에 따르면 4군에 포함된 영양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에서 가설 2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군에 포함된 영양종들의 가장 최근의 공통 조상은 갈색 다리와 얼룩덜룩한 엉덩이를 갖고 있고 뿔과 마스크는 A와 C종의 공유 파생 형질이며 티끌 하나 없는 엉덩이는 A종의 원거리 형질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꼬리에 대한 진화의 역사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4종 모두의 마지막 공통 조상이 외군과 똑같이 생겼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정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동일한 단순성 시나리오는 모든 4개의 영양의 종 마지막 공통 조상이 갈색 다리를 갖고 있었고 이 특성은 이후에 외군으로 이어지는 계통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4종의 마지막 공통 조상 역시 어두운 꼬리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성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물론 진화의 역사는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성 분석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는 이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오컴의 면도날에 의해 이 분석이 정당화된다고 보는데 오컴의 면도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간단한 설명이 더 나은 설명이라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지의 계통 발생에 대한 통계적 추정으로서의 단순성 분석의 특징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잘 알려진 계통수에서 사용될 때 단순성 분석이 합리적으로 정확한 재구성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양의 사례에서 가능한 모든 계통수를 고려하고
진화적 변화가 가장 적게 필요한 개통수를 선택함으로써 갈색 다리를 갖는 영양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구는 단지 3종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고려할 개통수는 3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개통수의 수는 종의 수에 따라 빠르게 증가합니다. 내군에 4개의 종이 있다면 15개의 분기가 가능한 개통수가 존재합니다. 5개 종의 경우 105개의 개통수가 가능하며 10개 종의 경우에는 3445만 9425개의 개통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단순성 분석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행해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사한 파생된 특성이 다른 계통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수렴 진화라고 합니다. 계통에서 파생된 형질의 손실로 조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결과를 역진화라고 합니다. 수렴 진화 혹은 역진화에 의해 야기된 특성들의 유사성을 진화적 상동이라고 합니다. 형태학적인 유사성은 계통이 유사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연 선택의 유사한 패턴을 경험할 때 수렴 진화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작새와 수컷 공작거미는 모두 짝을 유혹하기 위해 그들의 목에 있는 화려한 부채의 크기를 키웁니다. 카이만과 하마는 모두 두개골 꼭대기에 눈, 콧구멍과 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 물에 잠겨있는 채로 물 위를 보고 냄새를 맡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 변화가 이전에 적응적으로 파생된 특성이 이득이 되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손실되었을 때 역진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뱀과 다리가 없는 도마뱀은 팔다리를 잃었다는 점에서 역진화를 보여줍니다. 몇몇 사례에서는 수렴 진화와 역진화가 쉽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공작과 공작거미의 짝짓기 표식을 공통조상의 증거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뱀의 다리의 손실은 남아있는 잔존사지와 다리를 가진 화석뱀의 존재에 주목함으로써 쉽게 발견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진화적 상동은 상세한 조사에 의해서만 밝혀지기도 합니다. 청개구리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짧은 단백질인 피부독소 세룰레인의 동일한 버전을 분비합니다. 세룰레인의 생성은 쉽게 공유 파생 형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백질은 개별 종에서 다른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청개구리에서 세룰레인은 가스트린 유전자의 복제로 발생한 유전자 위치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서 세룰레인은 콜레시스토키닌 유전자의 복제로 발생한 유전자 위치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이 개구리들에서 동일한 독소의 생성은 공유 파생 형질이 아니라 수렴 진화의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에서 불행하게도 진화적 상동성은 계통 발생을 재구성하고 몇몇 특성의 분포가 수렴 진화 혹은 역진화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화적 상동성은 진화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의 소음을 나타냅니다. 진화적인 상동적 특성은 과학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료에 존재하는 결함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측정값과 유사합니다. 진화적 상동성의 소음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화적 관계를 재구성할 때 개통수에서 하나 혹은 몇 개의 가지를 검토하는 대신 많은 독립적인 특성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연잎성계류 화석의 개통수를 추정하기 위해 24개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단순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개통수는 21개의 특성 각각에 대해 단지 한 번의 전환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그림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된 남아있는 3개의 특성은 공유 파생 형질이었고 그들은 각각 2번의 상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분석된 특성들이 DNA 서열의 특정 부위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일 때 수렴 진화와 역진화는 매우 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특성에 대해 단지 4가지의 가능한 상태 A, T,
G 또는 C만 있으며 돌연변이의 결과로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통 발생 추정에서의 DNA 서열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